예, 23년 운세 이제 일주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일간별로 쭉 해봐서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올 수 있는데 일주별로 본다는 것은 이제 그 안방에서의 좀 디테일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마인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파작용이 왔다 그러면은 파작용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일주가 나름대로 본인 일주에 한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갑자일주를 보겠는데, 갑자일주는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이렇게 돼 있죠. 여자 같으면은 금생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남편과 유정한 모양. 남자 같으면은 마마보이. 지금 이 갑에는 욕지가 돼 있어요. 욕지. 12운성으로 욕지가 돼 있어서 어떤 그 욕지 도화라 그러죠. 남자 같으면 한량의 기질이 상당히 강하다. 그 여자가 피곤해, 여자가. 배우자가 매우 피곤한 모양이다. 되게 갑자일주 남자들 보면 한량의 기질이 있고 그 엄마라 그래도 굉장히 엄마한테 편애하고 막 그래요. 그 여자가 시집 온 여자가 굉장히 피곤한 그런 스타일이 많고, 여자 같으면은 이렇게 유금이 있든 신금이 있든 생하죠. 유금이라는 것은 장생지에 앉긴 해도 자유파람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의 역할이 그다지 그 왕성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금 같은 게 있어서, 신금이 여기 있던 거 여기 있어가지고서 시 있던 거에서 생할 때 유정한 모양이 나온다. 그 외에 이제 뭐 술 중에 신금이 있든가, 막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약하죠. 사지가 돼서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자의 건강이나 이런 게 좀 약화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신금도 마찬가지. 유금이나 천간에 신금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여자 같으면 신미시가 되는데,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귀인 위에 있는 관이 돼서 천관 귀인 같은 거죠. 이게 안방에서 장생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매우 명예적으로 잘 나가는 배우자감이 되는데, 이런 모양에서 남편이 국회의원까지도 나옵니다.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여자가 이런 사주 왔다면 남편이 잘 나가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그 일주적인 특징을 알아야 되겠고, 남자는 좀 피곤하게 살아간다. 그 정도 간단한 일주에 대한 개념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장인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고,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사 있고, 그 다음에 주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분야로 나눠놓으면은 이런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운기가 비교적 디테일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갑자일주면서 나름대로 뭐 간목도 있고, 그렇다면은 사업할 만한 그릇이 되죠. 그러지 않고 관이 있다면 큰 조직과 관련돼서 뭐 이권 사업 같은 거, 그런 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격박이 되죠. 그래서 집을 팔고 사고 매매운이 되는 거예요. 집안의 불안 요인.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동업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든가 이런 좀
발달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운에 재물적으로 희생 양상이 따르는 거죠. 그러다 계묘년이 왔다. 계묘년이 왔으면은 인성이 오고 겁자가 되고 이것이 자형을 일으킨다. 자묘형이죠. 그래서 전부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 형작용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형이 되므로 어떤 그 이러한 것이 신장 방광, 여자 같은 자궁 같은 거 되겠죠. 주방암 같은 거, 그런 수술수. 그러지 않으면은 갑상선, 간 이런데 수술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이건 공통적으로 보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자매형을 일으킨다는 것은 문서의 어떤 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문서를 새로 쓸 일, 바꿀 일. 그래서 문서도 왔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재물적인 소모가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재물 관리에 좀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보게 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계약서에 어떤 형이 가한다는 거죠. 약간 불리한 조건의 형이 될 수가 있겠고, 이 인성이 왔다는 건 괜찮은데, 인성이 왔다는 것은 하나의 승진운으로 보는데, 지지로 보니 겁자가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좀 밀리는 형국이죠. 경쟁에서. 그래서 좀 불리한데, 불리한 조건의 어떤 계약서를 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뭐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운이 되는데, 사업가 그릇이 아니라면 직장에 가급적이면 나와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인성운이 와서 공부에 긍정적이나 고3 같은 경우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겁재가 오죠. 겁재가 오고 인성의 형을 가한다는 것은 인문학 공부를 한다다가 갑자기 의사가 된다든가, 그러지 않은 법학과를 간다든가, 아니면 금융과 쪽으로 어떤 학과를 변경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겁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아도 이상한 기운에 의해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향 안전지원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좋은 학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애정사 부분에서 이런 겁재가 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이 아니죠. 새롭게 어떤 애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겁재적인 요인은 안 좋게 보는 것이니까, 이런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부적절하게 또는 내가 너무 서둘러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어떤 애정사가 벌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그로 인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죠. 형작용. 잘못 급한 마음에 이성운이 벌어지면서 이런 거 수술할 일이 있다. 잘못하면 낙태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조심할 필요가 있고, 남자라도 마찬가지다. 이때 뭐냐면은 겁재가 온다는 것은 지금 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놓친다. 이런 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로 인해서 틀어지는 이렇게 겁재운에 결혼이 벌어질 경우에 보니까 빠르면 한 6개월, 길면 3개월 만에 헤어지는 쌍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만나가지고 결혼하고서 한 3개월 만에 헤어지는 쌍도 있더라고.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부로 넘어가서, 주부라는 것은 안방에서의 어떤 자식을 챙기든가 남편을 챙기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방에 형이 왔다. 집안 살림을 여자가 하죠. 되게 여자가 하는데
여기 형까지 들어왔다는 건 집을 손볼 일이 있다는 거야, 집을. 예를 들어서 수도관 터져가지고 손보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그 계약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데 그런 계약서에 손을 볼 일이 있다. 어떤 그 세부 사항을 다시 조정할 일이 있다. 그런 것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겁재라는 것을 배우자 부정운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에 의한 사주 원국에 뭐 비토가 있던 아니면은 술토가 있으면은 저 합으로 들어가죠. 묘술합으로 들어가면서 배우자의 부정적인 부정으로 인한 어떤 그 갈등 양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문서니까 문서를 잡을 일이 있는데 그 문서가 겁재를 달고 오죠. 재물 소모가 많이 되면서 자칫하면 재물이 오래 묶이는 불리한 계약서를 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식으로 갑자일주를 사업가, 직장인, 학생, 남녀 간의 관계, 주부 문제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인일주가 되죠. 갑인일주는 간여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견이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뜻이 그대로 땅에 내려왔다는 의미가 되는데 본인의 주관 고집이 강하다는 거죠. 배우자, 남녀 배우자 관계에서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무토 편제를 쓰는데 편제가 비견의 해로움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 남녀 마찬가지에 다 그러한 관계에서 어떤 그 배우자 운에 좀 불안함을 항상 조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미토가 있든가 오화가 있든가 그러면 배우자 운이 남자 같은 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오스락하면서 오중의 기토로 배우자를 쓸 수도 있고 또 미토가 있으면은 또 합하는 관계가 되죠. 합하는 관계가 되면서 어떤 천을귀인 배우자를 쓰는 그런 모양이 되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보는데 여자 같으면은 경금, 신금이 다 절퇴지에 빠져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배우자라면은 유금, 술중에 신금 이 정도 괜찮다. 그 다음에 사중의 경금은 인사형으로 좀 불안한 모양, 신금은 인신충으로 불안한 모양, 천금의 경금, 신금은 제 역할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죠. 이럴 때에 술중의 유금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합하면서 영양가 있는 배우작감이 되는 게 술중의 신금이다. 그 다음에 유금 정도도 원진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합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괜찮고 이런 배우자들은 상당히 조건을 맞춰야 되죠. 직업적으로 의사, 법무 뭐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배우자가 되든가 충이 돼가지고 주말 부부나 한 달 부부식으로 동거 관계가 조금 멀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면 맞는 식이 된다. 여자 같으면 그래도 옛날에는 고란딸에 배독을 했고 그리고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실제적으로 저 병이 몸이 안 좋거나 병 걸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 상황이 그런 시대 상황은 글자가 희한하네. 그래. 좀 낫나?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유년을 봐주는 게 일주에 입각해서 보는 아주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배우 자원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배우 자원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이런 운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록이라 괜찮아요. 록이고 이런 개인적으로 문서가 왔으니 부담스러운 문서를 쓰는 건데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죠. 내년 같은 때는 이렇게 정인이 와서 문서가 와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겁재를 달고 왔다는 것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즉 재물 겁탈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문서라는 것은 불리한 조건의 문서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따져봐야 돼요. 문서 잡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업가라면은 혹시 문서를 잡을 일이 있으면은 그 자금 여하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서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재물적으로는 어차피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사오미년으로 가면서 사업은 풀려나가죠. 지금 일시적인 재물 집행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갈 건가 굉장히 계산을 잘 해야 돼요. 대운 같은 거 안 좋아 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운이 해자축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신대운이나 이렇게 가버리면 재물 소모가 굉장하겠죠. 그럼 잘 따져봐야 된다. 다음에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갑자일주와 마찬가지로 이 자체를 승진운으로 보긴 하는데 겁재를 달고 왔다. 그래서 이것은 그 승진 이런 거가 있죠. 계약서 쓰는 상황에서도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겁재 요인을 많이 봐야 되고 자칫하면 직장 그만두는 수가 있고 그리고 그만두고 본인의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된다. 그래서 사업가 그러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버티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낫겠죠. 직장 그만두게 되면 다시 구하려면 애먹어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도 갑자일주와 마찬가지로 별로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냥 겁재가 왔다는 것은 직장인이고 사업인이고 별로 좋은 작용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기울어져 보이네. 직장인. 됐나? 그래도 그러네. 화면이 이상한가? 여기 이상 없는데. 좀 낫나? 자, 우리가 이민년을 적고 개묘년을 적는 것은 그 올해의 결과가 내년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놓고 봐야 돼. 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을 잘 봐야 되니까 연이어서 학생 같은 경우 인성운이 와서 공부에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학하고 진학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 겁재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학생이라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하향 안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음 년 가봐야 갑진
그리고 을 사이래요. 그래서 좋은 운이 아니라 이거 지나도 학생들은 상당히 좀 고전하면서 진학할 가능성이 많다. 남녀간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도 불안한데 이런 운에 벼락결혼 같은 거 해버려요. 본래부터 겁제 비견이 있어가지고 뺏겨보기도 하고 금방 뺏어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 겁재가 와가지고 야 지금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서두른다 이거예요. 갑일주 같은 경우 더 심하다. 갑자일주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운에서 좋고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 같으면 관대운이 와야 되고 남자 같으면은 사오미 이런 재물대운이 와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좋은 결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급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남녀 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주부 같은 경우는 문서를 써도 이게 좀 불리한 문서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문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과 배우자 부정운이죠. 재물적으로 내가 실수에 의해서 재물이 나가는 운이니까 재물 거래 조심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진일주가 되죠. 갑진일주는 백호, 대살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부친의 혈광사, 부친이 피 볼 일이 있다. 이게 부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또 관여가 되죠. 배우자가 피 볼 일이 있고 입고하는 계수, 모친, 배우자, 형제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대가족 사회에 있을 때는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던 게 이런 백호대살이에요. 이게. 호랑이가 갑자기 출몰해가지고 가족을 몰살시키는 것도 이런 살의 작용이고 지금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하는 것도 이런 기운이다. 그래서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옛날 대가족 사회에 있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것이 언제 발동을 해가지고 그 영향이 미치는지는 모른다. 충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합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파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모른다 그래 이거를. 근데 이것을 마치 본인이 너 언제 어떻게 될 거야라고 맞춘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이거는.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가 같은 경우 편재성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진이 있다는 것은 건설업 그 다음에 유통업 이런 데 인연이 돼서 할 사람이 많을 텐데 이렇게 계묘년이 왔다는 것은 이런 겁재가 무리짓고 특히 유통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겁재가 오면은 주변에 다른 그 유통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는데 CS가 있는데 옆에 다시 또 무슨 세븐일레븐이 들어오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통업 하는 사람 같은 경우 매우 고전할 수 있다. 여기서 유통업은 왜 얘기했냐면은 요거 진토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진토가 편재니까 유통을 다루는 그런 분야로 봐서. 그리고 이 계약을 쓴다는 것도 이게 불리한 조건이니까 인년 묘년 같은 경우 유통업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조업을 해서 병화나 사화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물적으로는 희생양상이 많이 따르므로 재물 관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사업가들은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더라도 진년 끝나고 나면 이제 묘년 끝나고 나면 진사오미로 가서 2023 4년부터 괜찮죠. 직장인 같은 경우 갑진일주면서 직장인이다. 마찬가지로 문서가 여기서는 저 진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문서가 뜨는 거예요. 이게 승진사나 아니면 계약서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그 문서상으로 쓸 일,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문서가 되는데 겁제 달고 왔다는 거, 요 부분이 좀 걸리는데 이것은 문서를 쓰더라도 신중한 신중한 판단하에 자금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크게 물리는 자금인지 아닌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겁제작용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천간으로 갑진년 그다음에 을사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을목이 투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시달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잘 사업가도 마찬가지,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직장 잘 다니다가 짜증 난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사업할 만한 그릇이 아니면 참는 게 낫겠죠. 그게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잘 될 수 있는데 진중의 개수가 투관됐다. 시장간에 있는 개수는 좋을 때 써먹는 건데 투관돼도 공부는 잘 되는데 뭐냐면 학교를 들어가는데 에, 경쟁이 센 데를 들어가려고 그래. 희한하게. 그래서 반드시 진학을 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하향 안전 지원을 해라. 그렇게 타일러야 합니다. 고집 부리고 경쟁이 센 데 갔다간 탈락한다 이거죠. 남녀 간의 문제에서 급한 결혼, 급한 애정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남녀 간의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남녀 공이 양인년이나 겁재운에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절반 이상, 절반 정도가 빠르면은 6개월, 길면은 3년 안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은 임상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가운데 많이 발견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남녀 간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겁제를 들고 왔다는 것은 무슨 어, 이, 다른 그 임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생기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로 인해서 재물적인 피해를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겁재운에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남녀 간의 관계 조심하자.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림을 하면서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런 마인드에 이게 지장가이라는 건 언제고 써먹는 그런 본인의 준비된 마인드인데 그것이 천간으로 올 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문서를 확 잡는데 보니까 겁질을 달고 왔다. 이 자금이 많이 투여되고 오래 묶이는 돈이 되던가 잘못하면은 손실 볼 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참 좋긴 한데 이 겁재라는 게 상당한 부분을 삭감하면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잡아서 좀 비싸게 잡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팔 때 보니까는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팔고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고 파는 경우 그러한 문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병기전.
지지로는 아주 식신상관만 잔뜩 있고 그 중에서 잘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기토. 정제가 오중에 있는 기토가 제일 센 거예요. 토 중에서. 토 중에서 순번을 매기면 지지에 강하게 강하게 자리한, 예를 들어서 무토면 무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아주 토가 강한 거고, 지지로서 김이 이게 천간에 있는 토로서 강한 겁니다. 이거. 요거 외에는 지지 힘이 기후도 있고 뭐 무술도 있고 할 텐데 지지 힘에 따라서 갈리는데, 요거 외에는 좀 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지로 내려온 뭐가 있냐면 오중기토가 1등.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중무토, 그 다음에 진술충미에서 미토가 세고 진토가 있는데, 진토는 운에 따라서 막 변하죠. 목으로도 놀고 수로도 놀고 막 변화가 불쌍하다 이게. 이게 대운에서 사오미 대운 아니면 잘 못 써먹어요, 진토는. 그 다음에 술토, 축토. 축토하고 술토는 토가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데 인중무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중무토. 신중의 무토. 해중의 무토가 제일 약하다. 이런 식으로 순번을 매기면 됩니다. 토는. 요거는 이제 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런 것은 잘 적어두면은 유용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갑일간이 예를 들어서 미토가 있다, 배우자운 좋다 이거예요. 김이월에 태어난 갑일간이다. 그럼 아니면은 무오일주라는 자체로도 남자는 배우자운이 강하다. 배우자가 매우 영향가가 있다. 이 무오일주 남자들 보면은 한량들이 많아요. 마누라가 돈 다 벌어다 주고 나는 대충 그냥 남편 역할만 해주면 되는 식으로 그런 사람이 많다. 한번 살펴보면 알아요, 이거. 그리고 여자 같으면은 배우자운이 기본적으로 없죠. 경금은 욕지에 있으니 유명인 남편 같으면 괜찮아요. 방송인이나 탤런트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접대하는 유명한 사람이면 경금 같은 경우 잘 써먹어요. 그래도 사회 유명인다로. 그 외에는 밖에서는 기둥서방격으로 활동하다가 안에 들어오면은 돈이나 축내는 식으로 배우자운이 좀 불안하다. 신금 같은 경우는 병지에 드니 안방에만 오면 골골한다. 지지로는 술 중에 신금이 오수랍으로 유정하죠. 근데 이제 오수랍을 하다 보니까 자식이 크면서 남편 운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 다음에 유금 같은 경우는 오하고 유하고 파가 돼요. 그러니까 안방에 남편이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나 여자가. 왜냐하면 자기는 애기가 나면 애기에 올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있으면 거추장스럽다 이거죠. 유금이 좋은데도 그래요. 오하고 유하고는 파작용이 있다. 신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격각으로서 그냥 밖에서 집안 신경 안 쓰고 밖에서 돈만 벌어다 주는 남편으로 족하면 되는데, 유금은 이건 정관이라 뜻은 잘 맞는데 이상하게 기운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사중경금은 어, 화기운이 너무 강화가 되니까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사중에 경금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섬지방이나 외국인 아니면 잘 안 돼요. 안 그러면 남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고 막 그렇다고. 그 다음에 축중에 신금이 있는데, 축중의 신금은 경금이 있고 해서 매우 약한 배우자다. 그래서 어디 슈퍼에서 배달원이나 하던가 쿠팡맨 같은 거 하던가, 옛날 같으면 서울 역전의 지게꾼 재봉사 남편 막 그랬어요. 이게 축중에 여기 입고돼 있는 그런 글자들은 그것을 알고 이제 유년을 보면 되겠죠.
사업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요식업, 교육사업 이런 데 잘 맞고 인터넷, 전기전자 이런 게 잘 맞는데 여기 파가 왔죠. 파. 여기 오하고 묘하고는 파다. 그래서 여기도 오수랍하면서 갑기압, 여기도 갑기압인데 재물이 빠져나가는 양상이죠. 동업관계에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겁재가 와서 동업관계에 엮이니까 대운상에서 불안하면 사업가 같은 경우는 크게 돈 망가질 수가 있다. 재물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 안 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갑기압, 여기도 갑기압. 그런 가운데 문서가 왔다는 것은 그 좋은 조건의 문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동업계약서를 쓰든 뭐를 하든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별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볼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사업가는 타이트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직장인 같은 경우 이렇게 왔다는 것 화작용이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어떤 불안 요인, 어떤 경쟁자가 출현하면서 내가 일하는 게 자꾸 꼬여가는 그런 운으로 가기가 쉽다는 것.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마인드도 좀 불안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일이 진행이 돼서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가급적인 버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주가 사업할 만한 그러시고 하면 이럴 때 동업 환경에 놓이기 쉬운데 이때부터 사실 동업 환경에 놓이기 쉬운 거예요, 직장인들은. 그래서 본인이 운이 되고 한 해볼 만하면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릇이 아니면 버티는 게 낫겠죠. 학생 같은 경우 이 파작용이라는 거 공부에 방해되는 요인이죠. 어, 그리고 개수가 와서 뭔가 공부를 할 만한 여건 같은데 정작 그 공부는 된 것 같으나 입학을 할 때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과를 들어가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문제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라면은 그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지금 각기압으로 지금 뺏긴 양상이죠, 이게. 기혼 남자들은 상당히 그 긴장해야 됩니다, 이럴 때. 겁재가 와서 빼가고 이게 딱 합거를 해가니까 마누라가 갑자기 그냥 변심을 하는 바람에 이혼한답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남자는 이혼수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주부라 그래도 여자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라 그래도 어떤 그 겁재가 왔다는 것은 남편을 내가 뺏기는 모양 같은 거거든. 그래서 남녀 간에 이런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 강목들 보니까 하나같이 남녀 관계는 좋은 게 별로 안 나오네. 그래서 이럴 때에 급작스럽게 결혼을 서두르다가 이 콩깍지가 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마음 먹다가 이제 체한다 이거죠. 급하게 밥 먹다 체하듯이. 예,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서 같은 거 쓸 때 살림을 책임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관여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문서를 쓰는 일이 있을 텐데 여건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겁재라는 거 이게 참 피곤합니다 이게. 요게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진년 상반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겁재가. 그 다음에 갑진년 있고 울사년 있고 근데 그런 거 천간에 있는 것은 뭐 심하다고는 안 보는데 어쨌든 지지로 진년 상반기까지는 이 겁재 영향이 미친다. 전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무임경이구나. 갑신일주는
그 자체로 관이 상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간목을 생하고, 그래서 이걸 무인일주와 더불어서 살인상생격 그래요. 일주가 아주 격을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경금도 뭐냐면 무토의 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를 생한다. 그래서 을류일주, 기묘일주 이런 거는 극하는 기운만 있는데, 여기는 뭐 중간에서 중간자가 있어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래서 심하게 나를 극하는 그런 남편은 아니다.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관계가 그래도 중간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마누라, 자식, 그다음에 모친이 같이 동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일주들이 보면 가족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자라 그러면은 인성임으로 친정 엄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남편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가 될 것이고, 갑신일주 여자라 그래도 어떤 그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일주적인 특징을 알고서 어떤 운 같은 것도 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겁재나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겁재운이 와서 바람 피니까 나도 바람 피해야 돼서 끝나버리는데, 여기서는 가족에 대한 가족애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가 인신충하면서 뭐 집안을 손볼 일, 이사할 일이 막 터지고, 여자 같은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할 일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가든가, 아니면 직장에 부서 변동이 있든가 변화가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묘년에 여기로 넘어가면서 상반기까지 그러한 영향이 있다가 겁재작용으로 돌아간다. 이때 을경합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을경합이라는 건 여자 같으면은 남 모르는 애정사, 남편의 애정사. 그리고 직장이라면 직장에서의 경쟁자의 출현에 의해서 내가 밀리는 양상.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경합이나 올해부터 벌어진 일들이 내년에 겁재하고 인성이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이와 신분에 맞게 적절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갑신일주가 사업을 한다면 큰 조직과 손잡고 하는 제조 납품이라든가 대리점 사업을 하던가 용역 사업을 하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인이 있으면은 인신충이므로 뭐 형에 해당하는, 또 역마에 해당하는 건설업, 그 다음에 무역업, 그러지 않으면 인신충을 IT, 통신, 전기전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뭐 SK텔레콤에 관련돼서 무슨 뭐 모바일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에서 올해 충하고 내년에 여기 합했다는 것은 경쟁자의 출현에 의해서 내가 밀리는 양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양상으로 가기가 쉬운데, 개수가 와서 계약을 새로 할 일이 있다. 이게 불리한 조건이죠.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쓸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불리한 여건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잠시 그만두고 새로운 거래처 물색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직장인이라면은 충하고 올해 같은데 그만둬야 되냐다가 내년 상반기에 그만둘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버티면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 편인이면서 충하니까 굉장히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보니까는 을경합으로 해가지고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와서 내가 불안한 모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버티면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내가 사업할 그릇이 아닌 버텨야 되겠고, 그러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고 운 자체에서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만두면 되겠죠. 대원에서 사업이 대원 이렇게 간다든가, 사주가 신강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이즈가 된다면 그만두고 본인 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겠고, 학생 같은 경우가 다른 과목이랑 마찬가지예요. 겁재가 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 진학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므로 일단은 하향 안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인성이 와서 공부 잘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물론 공부는 잘 될 수가 있는데, 원래 갑신일주도의 공부 좀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하는데,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겁재 요인에 의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을 경쟁자가 합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하향 안전 지원을 한 다음에 다음을 노리자 이렇게 봐야 돼요.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그 을경합했다는 거,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 남자 뺏기는 모양이죠. 남 모르게. 이때 저 남편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이때 보니까 합으로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신일주의 특성상 웬만하면 가정을 버리려고 안 합니다. 이게 꼭 지키려고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혼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놈이 되고, 주부 같은 경우 그러죠. 남자라 그래도 이게 배우자 부정운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관계에서 요런 겁재운이나 양인운이 왔다. 양인도 되고 겁재도 되는데, 요럴 때 결혼할 때 그것이 빠르면은 6개월, 길면은 3년 안에 이혼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많더라. 이거는 경험담이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간목일간 서둘러서 막 결혼하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위 한번 잘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일주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운에 대해서도 좀 가감을 해야 되는 거지. 간목 하나만 놓고 이제 막 보면은 그게 그 사람 입장으로는 좀 디테일하지 못한 그런 해석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갑신일주를 보면 웬만하면 이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 다음에 갑술일주인데, 여기서는 묘술합으로 오는 게 있어요. 지금 인하고 술하고 합하고 묘하고 술하고 합한다. 이게 뭐냐면은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동업의 환경,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잘 다니다가 누가 사업하다 그래서 동업의 환경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잘 봐야 될 게 여기서 요 합하는 거, 병신합을 하는 건 뭐냐면 여자 사주에서 남편이죠. 요럴 때에 이제 남모르는 애정사가 발생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자라 그러면, 결혼하는 여자라 그러면 이럴 때 암합이 돼서 어떤 애정사가 벌어지면서 연인으로 발달하고 결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운은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묘술합으로 완전히 가정으로 정착하는 경우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가 같은 경우는 올해 병신합으로 해서 큰 조직과 손잡고 하는 어떤 그 이권 관계, 그 인성이죠. 그런 데서의 사업에 어떤 그 기회가 열린다.
그리고 이게 동업관계의 모양도 되죠. 요술업도 마찬가지. 근데 거기에는 내 돈을 담보로 해서 내 돈이 합의되는 것이니까 내가 돈이 투입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안 좋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 그 본인이 어떤 그 사업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또 스톱을 해야 돼. 일단 스톱을 하면서 이 관계가 특히나 이 묘수랍 하면서 여기서 나의 어떤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나의 재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겁탈당하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갑진년에 가서 충으로 가죠 이게. 그럴 때에 어떤 큰 변화가 오면서 힘들어질 수가 있는 양상이다. 근데 이제 대운 같은 게 괜찮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재물적으로는 진사움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런 판단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이 록이 오게 되면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23년 내년이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발전을 하면 좋은데 이게 뭐 합해가지고 화해작용이 일어나죠. 겁재가 와서 내 돈과 합해서 화해작용이 일어났으니 사업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된다. 뭐 요식업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모양인데 운에서는 해자축운으로 갔다. 그럼 이게 직장인에 유리한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특히 해대운 같은 경우는 이거 저 부도운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사업 중에서 유통업 같은 거 있죠. 유통업 중에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슈퍼 유통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많이 이게 깨지는 동업했다가는 재물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이라도 그런 유혹에 말리면서 하게 될 수가 있고 본인 그릇이 그런 사업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고 운에도 도움이 안 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인들. 자, 학생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정인이 있고 겁재가 와서 공부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공부 좀 하라는 운인데 결국 뭐냐면 겁재 비견이라는 것은 관을 분탈한다. 즉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유리하게 작동이 안 된다. 따라서 하향 안전 지원이 중요하다. 하향 안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편입을 하던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묘수랍으로 해서 뭔가 애정사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존에 가정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것이 남자 같으면은 그 나의 재물을 누가 합거해가는 모양이죠. 자칫하면은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 가능성. 남자라 그래도 여자라 그래도 참 여자라도 이런 겁재가 와서 내 안방에 합거를 해간다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만약에 결혼한 쌍 같은 경우에서 애를 낳는다 이거죠. 그럴 때 요런 합이나 요런 합이 와버리면은 자식이 태어나는 걸로도 봐요.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혼할 일도 없고 이 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손자가 태어난 그런 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 간에 결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때에 아기가 나오면 육합으로 와서 남아가 태어나고 인 같은 경우는 인옷을 합을 하기 때문에 여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주부 같은 경우 겁재가 왔으므로 재물적인 거래 타이트하게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합을 해서 올해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 뭐냐면 어디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음? 투자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비견 다음에 겁질 달고 왔어요. 자칫하면 돈 뜯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타이트한 관리 조심해야 되고, 주로 이럴 때 뭐냐면 아는 친구나 주위에 그 동료 같은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람들이 좀 동업을 하다든가 투자를 권유하던가 아니면 사업에 가담을 하든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주부 같은 경우는 계면연을 매우 조심해서 봐야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2023년에 대한 갑일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이것과 무토일간에 대한 그 어떤 그 글자를 충하고 합하고 한 거랑 견주어 보면은 상당한 그 디테일한 해석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을일간을 들어갈 건데, 갑일간 오늘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